자, 국민의힘 내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국민의힘 내부는 이제 3월 초에 당대표 뽑는 선거하잖아요. 아마 3월 초에 할 것 같은데 그 룰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 지금 좀 갈등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내년 전당대회 시점부터는 100만에 근접한 책임당원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100만 책임당원들이 우리 당의 뿌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당의 진로는 당원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전당대회는 당원의 총의를 묻는 자리이지 국민의 인기를 묻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당원들이 당원의 권한을, 당원의 역할을 좀 반영해 달라라는 요구가 오래전부터 빗발쳐 왔어요. 이제는 우리가 당원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현행은 당원 투표 비중을 70으로 가고 국민 여론조사를 30으로 가는데 이거를 바꾸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원 투표를 90 내지는 100까지 가고 국민 여론조사를 아예 제로로 하든지 아니면 10% 뭐 조금만 반영하든지 그러니까 당원 투표의 비중을 왕창 늘리겠다 이게 큰 방향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미경 의원께서는 지금의 저 흐름에 동의하십니까? 어떠세요? 사실은 이제 책임당원, 민주당에서는 권리당원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내면서 이제 지지를 보내주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당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돈도 내고 하는데 당연히 우리만으로 우리 대표를 뽑아야지. 사실 이 목소리를 다 내요. 이거는 우리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모든 당원의 당원들은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말씀 중에 틀린 말은 저는 없다고 봐요. 이런 목소리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그냥 대변하는 거니까요. 네. 근데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서 볼 필요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굉장히 어렵게 말씀하신 게 결국은 이번에 그러니까 오는 총선이요. 이 총선은 정권 교체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지금 사실 정권 교체가 국민의힘이 완벽하게 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회가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금 입법으로 예산으로 다 막고 있잖아요. 예. 정권 교체는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실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총선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선거입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예. 그러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결국은 뭐냐면 2030 청년들에게 달려있고 수도권에게 달려있고 이런 몇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이거를 중도층,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아니고 정의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닌 당원이 아니신 분들이 계세요. 그냥 일반 국민들. 예. 그러면 수도권의 일반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바라보실지 그 지점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충분한 명분을 제시하고 하면 그게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윤계 의원들은 뭐 당원 투표 비중을 뭐 100%도 좋다. 그러니까 당원 투표로만 뽑자 대표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 목소리가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원론적으로 보면 우리 당의 대표를 뽑는 것이니까 당원들의 의사가 존중되는 것이 옳지 않겠냐. 가령 이제 축구 한일전을 한다 그럴 때 한국 대표를 누구 뽑을 것인지를 일본인이 참여해서 하게 한다. 뭐 이런 웃기잖아요. 그런 취지죠.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는 달리 당 대표 선거는 당원들의 뜻이 철저히 반영되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뭐 어떤 조직이나 단체의 장을 선출할 때 그 단체 구성원들이 대표를 선출하지 외부인이 선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100% 당원 투표로 당대표를 결정해도 무방하다. 자, 100%로 뽑아도 무방하다. 권성동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 사실 이 논란의 중심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7대 3으로 이거 엄연히 해놨는데 이걸 바꾼다고요? 약간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죠. 유승민 전 의원의 목소리입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룰 바꾸는 거는 사실 지금 당권 장악하고 있는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할 겁니다. 9대1 이야기도 나오고요. 10대 빵 이야기도 나오고. 뭐 9대1은 조금 뭐랄까요? 좀 쪼잔하고 구질구질하지 않아요? 뭐 화끈하게 10대 빵으로 뭐 하든지 그거는 그분들 엿장수 마음대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룰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치고 저 하나 죽이겠다고 룰을 7대3 하던 거를 그거 우리 한 20년 가까이 하던 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의 흐름을 보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호도를 보면 뭐 전체 그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하면 유승민 전 의원이 높아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그분들이 한 조사 내용을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은 후순위로 밀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있다. 그 속에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박원석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의 이 룰 전쟁.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이나 예. 이른바 윤핵관들은 차기 전당대회에서 행여라도 유승민 후보가 당선되는 상황이 온다면 이건 거의 분당에 버금가는 사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것만은 절대로 막아야 된다. 때문에 지금 경기 중에 이제 꼴대까지 옮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론적으로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하신 말씀이 틀리지 않아요. 당대표를 선출하는데 당원들 100%이 당원들의 의지로 선출하는 게 맞죠. 그러나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그렇게 선출해 오지 않았고 그 명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민심의 소리를 열어놔야 당이 계속 이제 선거를 치르는데 그 선거에서 특히 이제 중도층 여론도 반영할 수 있고 확장성이 생긴다. 그렇게 해왔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그거를 뭐 100%로 닫겠다라는 거는 민심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윤심을 따르자. 저는 지금 이 논의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예. 지금 주자들 간의 유불리 문제도 있겠지만은 주자들 간의 입장이 갈려요. 저기에 대해서. 지금 유승민 의원뿐만 아니라 뭐 안철수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이나 다 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저걸 무리하게 강행한다면 저는 여론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가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뽑는 전대 룰에 대한 얘기까지 해봤습니다.